안녕하세요. 주식레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내일의 이제 관심 테마 그리고 관심 종목들인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죠. 급락을 하고 있죠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못 하고 이제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제 떨어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금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선물 차트도 보면 금선물 차트도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골드 선물, 금 선물, 은 선물, 구리 선물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크게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락을 멈추는 캔들이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다시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금관련주 같은 경우는 IT센, 정산해강, 엘컴텍이 있는데, IT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금거래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금거래소. 그리고 금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산해강이나 이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내 테마성 종목으로 좀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기아차의 핵심 부품 납품, 뭐 전기차 확대 시 신규 대응 도입, 이런 뉴스로 2월 달에 크게 한번 올랐었는데, 근데 지금 전기차 관련 그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을 많이 봐야 돼요.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자체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 상승세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대형주 뭐 현대차나 현대차나 그다음에 기아차 안 할 거면, 현대차나 기아 안 할 거면, 대형주 안 할 거면 저런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수익률이 좋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업종 테마주가 있어요. 뭐 코프라도 있고, 뭐 KBI 메탈도 있고, 뭐 화신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신 전공도 있는데, 뭐 다른 것도 다 괜찮은데 KBI 메탈이 이제 이게 왜 괜찮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일단은 테마주를 하려면 시가총액이 중요해요. 시가총액 800억밖에 안 되고, 뭐 재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구리전선 관련주거든요. KBI 메탈이 이제 하는 업종 자체를 보면, 이제 전자공시에서 여기서 지분 분기 보고서를 좀 보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개요를 뭐 여기서 이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얘네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관련으로 일단 전장 사업부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메탈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 이제 전선이랑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 테마주인데, 얘네들이 그 구리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제조 가격이 올라가서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원가가 떨어지면, 물건 가격이 물건 가격이 이제 똑같다고 했을 때, 원가가 떨어지면 이제 이득이 남는 구조가 있고, 원가가 올라가도 이제 물건 가격이 더 올라가서 이득이 남는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전선 같은 경우에는 후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가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원가가 떨어져서 그, 그 업종 자체가 무너지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 품목이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원가가 많이 싸져가지고, 원가가 싸지는 이유도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원재료가 올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재료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서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나 동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 그 자동차 그 TSMC에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부품으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전선 관련주도 전선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게 THN 같은 거 있잖아요. 요 THN 요것도 이제 차량용 하네스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구리 수혜도 받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이 많이 남을 거고, 마진이 많이 남으면 당연히 영업이익에도 이득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테마주들 중에서도 이제 KBI 메탈을 이제 뽑은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동 수입 수출을 하거든요. 그게 내용이 있는데 전선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구리 사업을 좀 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 정도만 좀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전지차 관련주로도 하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수소전지차는 저는 왜 또 좋게 보냐면, 이재명이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재명이 조수석, 정의선이 운전, 뭐 수소트럭 둘만의 대화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는데, 이 6월 4일날 뉴스가 뜨고 나서 주가를 자세히 보시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6월 4일 이후에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6월 4일 이후에 있죠. 보시면 여기 6월 4일 이후에 5월 31일 이후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은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말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그 전날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수소차 관련주들도 이재명 정책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 다 더블 이상 그리고 3파동 이상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아화성 그리고 수소전지차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왜 이제 저거를 뽑고 있냐면, 왜 제가 이제 동아화성을 가지고 왔냐면,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EGMP라는 뭐 이런 이제 기술이 있고 이런 걸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아차에서 보시면 현대차는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도입으로 이제 뭐 향상되고, 이제 기아차도 이걸 첫 차종인 이제 EV6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뭐 이게 100%는 아닐지언정 지금 이제 동아화성이라는 이 종목이 수소전지차 테마주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기아랑 현대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거예요. 현대 기아차에서 내가 대형주를 할 게 아니고, 대형주를 할 게 아니면 이런 테마주 라인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시총이랑 차트랑,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이 테마랑 엮일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걸로도 과거에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동아화성을 치면 과거에도 실제로 저런 뉴스들을 가지고 뉴스들을 가지고 특징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1월달부터 시작해서 1월달부터 얘가 올랐던 가격대를 보면 동화성 같은 경우에 4,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까지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 테마, 이 재료에 대한 확실한 뭔가 거래대금과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그린벨트 관련주예요. 이건 이제 정치 테마주잖아요. 정태주로 봐야죠. 정책주로 보는 게 좋죠. 정책주로 보는 게 좋고, 그린벨트 관련주인데, 그린벨트 관련주는 뭐 SG 세계물산, CI테크, 백강산업, 범양건영, 서부 TND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고,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 뭐 이월드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보면은 이게 이 그린벨트를 왜 또 봐야 되냐면, 6월 2일 날 또 이런 뉴스가 떴는데, 그린벨트 풀고 뭐 노후화 터미널 개발 검토. 근데 이게 제가 그 공공주택 있죠. 공공임대주택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뭐 있어요. NX 같은 거. 이게 이 자리에서 이게 신고가를 갔다는 거는 임대주택 다음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건 그린벨트예요.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을 한다는 게 이게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고 지금 집 지을 데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재료로 지금 정치 테마주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자기들이 집 만들어서 그 청년들한테 풀겠다 이런 재료인데, 근데 집질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그럼 그린벨트 건드리겠다라는 얘기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도 보면은 지금 뭐 볼게요. 관련주 자리들도 보면 뭐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박스권이죠. 이 자리 박스권을 돌파하고, 앞전에 이때 7월 16일 요때가 백강산업이랑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로 같이 움직였다가 7월 20일 날 요 장대 음봉이 뭐냐면 그린벨트 안 하겠다라는 재료로 급락한 거예요. 보시면 세계물산, 백강산업. 자, 보이시죠?
7월 20일 날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죄다 하한가를 갔거든요. 얘는 20%, 얘도 마이너스 20% 갔지만, 근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볼게요. 결과적으로 요때 20일 날 급락했던 요 재료들이 그 재료의 종가까지 지금 다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요때 이 음봉으로 떨어졌던 요 자리들이 저는 그냥 안 된다 이런 뉴스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재차 논의가 나올 수 있고,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니까 이 자리를 넘어서 지금 신고가 구간에 와 있고,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자리를 넘는 박스권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료도 이제 뉴스도 NX나 요런 이제 공공 임대주택 하츠 요런 것들이 갔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사실은 안 간 게 아니고 얘네들은 지금도 더 갈 수가 있어요. 하츠 같은 경우는 쌍바닥 저점 높이는 쌍바닥의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하츠도 충분히 신고가 갈 수 있고, 임대주택 나오면 그 다음에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 전에 작년 얘가 임대주택 관련으로 해서 움직였을 때, NX 같은 거 움직였을 때 NX 다음에 뭐가 움직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때 움직였던 게 제 기억에는 그린벨트 관련 주들이었거든요. 보시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임대주택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임대주택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 그럼 그린벨트 건들자라는 뉴스로 이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이 파동 고점 나온 다음에 조정 중일 때 다시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가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후발로 좀 움직인 그런 차트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백광산업이나 이런 이제 그린벨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지수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IT센, 엘컴텍, KBI 메탈, 동아화성, SG 세계물산부터 서부 T&D까지 차트 분석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금 관련주 먼저 보면, 일단 IT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도 지난번에 분석 한번 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 충분히 좋고 이제 좀 돌파를 시도를 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없어서 신규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좀 높여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준봉이 되는 라인이고, 얘는 내일 바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중요한 가격대는 여기에요. 이 구름대 자리를 10자 정도로 지지를 해준다, 한 2, 3일 정도 지지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장대 양봉으로 이 전고점 7280원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7280원 자리를 넘게 되면 얘는 좀 누가 봐도 신고가 자리로 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충분히 7280원 그리고 8500원까지도 저는 이제 지수가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면, 지수 반대로 가는 해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T센이 저는 큰 시세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때 터진 거래대금 그리고 여기 요 라인에서 터진 거래대금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단가는 요 정도 라인에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5,000원 정도 라인이니까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자리에서 시세가 나온다면 저는 신고가 8,900원, 8,900원 가면 이건 만원 간다는 소리니까 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매집이 진짜 잘 돼 있어요. 15년도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차트에서 거래대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 갭 빠진 요 갭자리 있죠. 여기까지 충분히 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목표가 만원 잡고 그냥 홀딩 하셔도 돼요. 일봉상에서 추세만 이탈 안 하면. 목표가 만원도 이거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 어차피 만원 가봐야 시가총액이 2천억 조금 넘어요. 시가총액 2천억 정도면 괜찮죠. 그다음 정산해강인데, 정산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 갭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갭 뜨면 무조건 요 갭 자리가 손절가고 갭 자리가 매수 타점이에요. 요 자리가 매수 타점 충분히 주고 지금 차트를 저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차트도 좋죠. 근데 대신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위로 쳐줄 때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좀 그런 전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산해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수익인 차트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렉이 좀 걸렸는데, 이 정산해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수익인 차트잖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는 사람은 여기에 물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나 수익인 차트에서 얘가 만약에 딱 상한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던지는 사람들의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구나 물려있던 자리에서 상한가를 가면, 누구나 물려있는 자리에서 상한가를 가면 잘 못 팔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음날 개파락 맞고 이제 좀 그런 건데, 근데 누구나 수익인 자리에서 이 장대 양봉이 떴을 때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지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짧게 드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고점 찍고 떨어지는 음봉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윗꼬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도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정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짧게 치고 빠지는 좀 그런 전략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얘는 손절가만 2,350원 정도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엘컴텍인데, 엘컴텍이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예요. 얘가 보시면 얘는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저점도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고, 큰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상한가를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팔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이 자리에서 많이 터졌는데, 그쵸?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 자리에서 많이 터졌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죠? 그러면 요로 자리에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상한가를 가도요, 사람들이 못 팔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사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싼 평단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치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 다 여기 물려있다고요. 못해도 난 이 사람들보다 30%가 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들은 못 팔아요. 나는 이미 30% 먹고 들어가는 거고, 다음날 갭 뜨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 사람들은 그때 한 5% 수익이에요. 남들 5% 수익일 때 저는 50% 수익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런 자리는. 그럼 못 팔아요, 이런 거는. 정산해관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있어요. 너도 나도 수익이기 때문에. 근데 엘컴텍은 못 팔아요. 너도 나도 손실 중이라. 그래서 이런 게 가면 상한가를 세게 닫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50원만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I 메탈로 가면, KBI 메탈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 이 큰 갭으로 빠졌던 요 자리에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자리에서 일단 방향을 위로 바꿨죠. 저 방향을 위로 바꾼 건데, 바꾸면서 중요한 거는 전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 월봉으로 보시면 최근 들어서 터진 거래량이 진짜 근 몇 년 동안 안 터졌던, 이게 소외주라고 불렸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됐죠. 17년부터니까 4년째인데, 4년 동안 소외주라고 불렀던 그 가격대에서 머물던 박스권을 보시면, 그 박스권을 강한 거래 대금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봉상에서 우상향으로 틀으려고 하는 이제 매수 시그널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주봉이랑 일봉 둘 다 쌍바닥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 좀 이런 쌍바닥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진짜 뭐랄까, 저점 살짝 이탈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저점 살짝 이탈해 놓고 안 갈 것처럼 해 놓고, 여기서 뭔가 이 개미털기라고 하죠. 이 개미털기 구간이 존재하면서 구름대를 딱 뚫어놓는, 요거는 요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2,400원만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좋아하는 차트고, 이런 거는 이제 상승을 이 추세부터 이만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이 상승분만큼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목표가 3,600원 정도, 3,500원에서 뭐 보수적으로 3,200원 정도 목표가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동아화성인데,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좀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거래대금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손절가는 12,900원이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이 구름대 라인을 넘어야 돼요. 이 구름대 라인을. 이 구름대 라인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이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별로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고점에서 별로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지금 들어올린 거래대금을 좀 보면은, 들어올린 거래대금과 고점에서 터지고 나간 거래대금의 비교를 해보면 있잖아요. 고점에서 터지고 나간 거래대금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진짜 요 정도면은 뭐 요런 건 흔하게 요 정도 거래량은 좀 엔간하면 터질 수 있거든요. 뉴스 한두 개로. 그러면 요 정도 거래량만 진짜 2, 3일 정도 터져준다면 이건 저는 신고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짧게 먹을 종목은 아니고, 얘는 못해도 전고점 쌍봉 정도는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 12,400원 정도 손절가 잡고요,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짧게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관련주를 한번 보면 SG 세계물산인데 일단 대장주는 백강산업이고 대장주 라인은 백강산업, CI테크, 뭐 서부 요 라인이 이제 좀 대장 라인인 것 같고 밑에 이제 SG나 범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정도 하는 뭐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일단 백강산업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 상방 매집이거든요. 거래량이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게 상방 매집인데 지금 상방 매집 끝자락에서 거래대금이 탁 죽었죠. 이거는 좋아요. 지금 매집을 끝낸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죽었기 때문에 요거는 밑으로 빠지면 잡아야 돼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고점에서 요 고점 라인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나간 게 없죠. 이게 여기서 만약에 얘가 생각해봐요. 여기서 고점 거래대금이 죽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여기서 이 추세까지 밑으로 주가를 빼버려요. 그럼 이거 고점에서 나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죽여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미 매집이 끝난 거 아니냐. 여기서 거래대금을 터지면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집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손절가를 자꾸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점 구간에서 손절가는 5,630원 그리고 5,500원 라인이에요. 이 자리가 깨지면 이 자리가 이제 단기 추세권이기 때문에 단기 지금 요 자리 추세권이잖아요. 이 자리 추세권을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는 밑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죠. 어디까지? 요 중기 라인까지. 요 중기 라인 추세까지 빠질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진짜 많이 빠지면 여기 갭 자리까지 빠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많이 빠지면.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 다음 라인은 여기인 것 같은데 4,600원 라인인데 여기서 얘가 바로 못 치고 나가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노리는 거는 얘가 진짜 상한가를 가서 신고가 그냥 바로 10,000원 간다. 이거 관점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밑으로 빠져가지고 5,100원까지 빠진다. 그럼 5,100원부터 5,150원부터 해서 이렇게 2차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1차는 짧게. 여기는 공격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쌍바닥도 만들었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바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탈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500원은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는 거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음봉 길게 내려와도 사실 다음날 바로 상한가로 말아버리는 게 정태주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손절가를 필수로 잡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1차 5,500원 이탈하면 다시 잡는 거예요. 밑에서 한 5,000원부터 시작해서 다시 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걸 제가 매매한다면 저는 5,500원 라인을 한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손절가 5,500원만 잡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I테크인데 일단 CI테크 같은 경우에는 월봉이 좋아요. 월봉에서 일단 매수 시그널이 들어와 있고 월봉에서 지금 이 장대 양봉이 쓴 다음에 기준봉이 뜬 다음에 저점을 이제 조정봉 뜨고 주가는 이제 올려놓은 상태에서 거래대금은 줄여놨죠 거래대금을. 그리고 지금 얘가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보면 이 개미를 털었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매집했잖아요. 여기 매집 자리. 여기 라인이 매집 자리잖아요. 거래대금 터져있던 그 자리에서 거래량 이렇게 죽여놨잖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 박스권을 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어디냐라는 걸 중요한데 여기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가격이 어디예요? 거래량을 죽였고 개인 투자자한테 기관 조정을 줬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를 지루하게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을 여기서 버티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는 가격대를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박스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박스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는 월봉상에서 장대항봉 하나만 더 나와도 어디까지 가냐면 못해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2,100원에서 많이 가면 3,000원까지도 가죠.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70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도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거래대금이 제일 많잖아요. 이 상한가 거래대금이. 그 거래대금을 그 가격대를 깨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서 뭔가 쌍봉의 모양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쌍봉의 모양으로 이 거래대금이 더 많은 여기서 쌍봉의 모양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안 잡아요. 이런 건 하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요런 라인으로 잡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만약에 CI테크를 매수를 한다면 저는 1,530원 정도 매수 타점 잡아서 매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TND인데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도 똑같이 상방 매집이에요. 보시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차트죠. 이거 누가 봐도 하락 추세였어요. 근데 하락 추세를 거래량으로 동반해서 뚫었잖아요.
이게 상방 매집.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집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바로 뭐 여기서 V자 반등 나와서 여기까지 가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매집의 고점이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 어느 정도인지 딱 정하지는 못해도 매집의 고점이 나온 다음에는 그 올라간 만큼의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건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 단기 박스권도 여기를 뚫었잖아요.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거는 뭐 지금 스윙으로 모아가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얘는 그냥 아침에 음봉에 사가지고 양봉에 파는 단타의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스윙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월봉에서 그리고 주봉에서 박스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타점을 좀 밑으로 잡아야죠. 타점을 밑으로 잡아서 8,600원부터 분할 매수, 8,600원부터 8,300원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스윙 매수 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G 세계물산인데 오히려 그냥 이런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요 자리 있잖아요. 응? 근데 보시면 이 음봉에서는 거래대금이 없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잘못. 이게 지금 보시면 요 음봉에서 요 고점에서 있잖아요. 이 고점의 양봉에서, 이 양봉에서 터져 있는 거래대금이랑 여기, 그리고 요 음봉에서 터져 있는 고점 거래대금 있잖아요. 이걸 비교를 해보면 요거까지는 저는 상승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얘도 거래량이 좀 더 나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서 얘가 만약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설거지나 세력들이 뭐 한번 해먹고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여기서 얘가 이 추세를 지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추세를 못 지켜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력들이 나갔다, 뭐 세력이 털어먹고 나갔다, 세력들이 설거지했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못 지켜요, 차트를. 이런 추세를 못 지키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번 더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 바로 차트를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쌍용정보통신 요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요런 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런 데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먹고 나갔으면 이 차트를 이렇게 추세를 못 지켜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해먹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되는 자리예요. 한 번 더 차트를 한 번 더 올려놓고 한 번 더 올려놓고 밑으로 뺄 만한, 좀 아까 쌍용정보통신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번 이렇게 요 앞전에 요 매집했던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애들 본전까지 줬기 때문에 요거는 그 다음 자리 여기까지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뺄 수도 있어요. 그린벨트라는 테마를 이용해서 여기 앞전에 물량 소화하고 자기들 물량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좀 차트를 마무리한다. 뭐 단기 상승분을 마무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목표가를 1,000원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1,000원 이상 보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매수 타점을 좀 요 정도 밑에 저점에서 750원 정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면 이거는 충분히 수익권 30% 이상 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7%가 750원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에 사가지고 이제 1,000원에 팔면은 750원에 사서 1,000원에 팔면은 주당 250원씩이잖아요. 주당 250원이면 34%죠. 그 정도 수익이 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반등짜리기 때문에 3,920원만 손절 안 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테마가 뭐 그다음에 자동차, 그린벨트 이렇게 세 개예요. 정치 테마주, 자동차 테마주, 금 테마주. 그러니까 뭐 많은 테마주를 뭐 분석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신 종목들, 그리고 제가 분석해드린 대로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손절가나 이런 목표가 같은 거 차트로 정해드리는 거 이외에도 본인들이 그 종목을 공부를 좀 해보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